자, 1번이 나의 프로포즈관이고 2번이 주변 사례, 탐구. 주변에서 이제 보고 들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생각해놓은 프로포즈가 있거든요. 9버전. 그 다음에 프로포즈 계획이 있고 프로포즈 실행. 그리고 프로포즈 그 끝나고 이제 얘기했던 거. 뒷풀이 같은 거죠. 프로포즈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목차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 프로포즈 지금 PPT로 안 했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했고 일단 저의 프로포즈관이 뭐였냐면 결혼 이야기는 프로포즈를 할 때 처음 나와야 함. 이게 저의 프로포즈관이었어요. 어떤 약간 그런 집착이 있었죠. 아 05년생이시라고 축하드리고요. 이래서 저는 누구를 만날 때 보통 만나면 뭐 결혼 얘기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 나중에 뭐 결혼하면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저의 어떤 환상 뭐 이런 거에 의하면 결혼 이야기는 프로포즈 할 때 처음 나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결혼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프로포즈를 할 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야겠다 요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놀래켜야 한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결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결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놀라야 되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눈치 못 채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피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낌새가 보여도 차단하고 보통 근데 한 명이 결혼 얘기를 아예 뭐 안 하고 이러면 뭐 다른 쪽에서도 좀 안 하잖아요. 그랬었고 이게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뭔가 이제 중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구상했던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식당을 가요. 그래서 막 밥을 먹어.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포즈의 흐름과 같잖아요. 다 먹고 직원한테 미리 부탁을 해요. 뭐 어느 타이밍이 되면 되게 큰 거울을 갖다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한 명이 앉아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의자에 한 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게 상상 여친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옆자리에 또 의자가 있잖아요. 이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먹다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저쪽에서 오는 것처럼 저기 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일로 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 마주보는 자리에 딱 이제 거울이 딱 있는 거죠. 거울이 하면 여기 이제 그 상상 속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뭐야 아무도 없는데 하고 다시 여기를 봤을 때 여기에 딱 이게 나오는 거죠. 상상 여친이. 막 그때 생각했던 게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릴 때 했던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제가 옛날에 상상했던 9버전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걸 폐기했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는 와 이거 진짜 최고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영화 짤 같은 걸 봤는데 어떤 되게 잘생긴 남자 꼬마애가 있고 예쁜 여자 꼬마애가 있는데 남자애가 엄청 막 뭐 놀라요. 그리고 여자애가 어머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뭐 예쁜 여자를 봤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 어딨니?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쪽에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거울을 보면 이제 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야. 네, 그 짤방을 보고 이거 누가 했네? 이래가지고 이제 폐기했죠. 제 상상 속에서는 되게 기막힌 거였는데 이미 뭔가 뻔하디 뻔한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별로다. 거울 고백은 별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례를 탐구했는데 어떻게 탐구했냐면 제가 그 회사 저보다 먼저 퇴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좀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가끔씩 뭐 때 되면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러는데 사귀고 1년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처럼 잘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프로포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결혼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프로포즈는 놀라야 한다. 뭐 대충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계획을 다 세우지 말고 전에 해라. 이게 그분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창을 안 바꿨구나. 저 혼자 이걸 쓰고 있었어요. 이게 저의 어떤 그 프로포즈관에 맞아가지고 이걸 채택했죠. 맞다 역시 그렇다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여기에서 일단 프로포즈관이 한번 더 확고해졌죠. 그리고 이게 저 혼자 생각하던 게 아니고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맞아 역시 내 방식이 맞았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전에 시간 순서가 잘못됐네요. 제 대학원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프로포즈 받은 얘기를 제가 예전에 대학원 동기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했대요. 같이 여행을 갔다가 짐 같은 걸 조금 뭐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갑자기 여행 중 갑자기. 근데 이 두 분은 평소에 약간 결혼 얘기 같은 걸 조금 하기는 했는데 뭐 우리 언제 결혼하자 뭐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했더니 굉장히 뭐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걸 들으면서 아 역시 이거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그 퇴사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아 역시 이거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포즈들을 봤어. 봤는데 결국은 이걸 좀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프로포즈는 없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던 거죠. 기습 고백, 기습 프로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례를 통해서도 저는 확신을 얻었죠. 나의 소신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 프로포즈 계획, 사실 뭐 그런 걱정도 있죠. 뭐 덜컥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나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결혼 생각은 있지만 너하고는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자친구한테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프로포즈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뭔가 놀래켜야 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약간 어떤 암시, 단서, 곡선 이런 걸 깔아놔서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헉 그거였어? 이런 거. 그리고 암시나 단서, 복선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설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 프로포즈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되새김질했을 때 좀 감동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해봤는데,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뭔가 떡밥을 미리 뿌린다. 그 다음에 영상이 끝날 때 내가 등장.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일단 등장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프로포즈는 담백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결혼하자. 뭐 이런. 앞에 뭐 이렇게 뭐 주절주절 이런 얘기 안 하고 아 결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에서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쵸? 뭐 여기까지 이제 계획은 다 이해가 됐죠? 원래 제가 언제 프로포즈를 할까 그랬는데 올해 초에 했거든요. 원래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언제 하지? 언제 하면 좋을까?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집에 간 거예요. 지방에. 그래가지고 계획을 했죠. 기차에서 갑자기 나타자가 아니고 나타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 때 영상을 보게 하자.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등장, 프로포즈, 성공. 이게 저의 시나리오였죠. 이렇게 하고 막 감동, 눈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프로포즈의 장면, 손으로 입을 막 가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허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포즈 실행이 이제 됐는데, 이래서 일단 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여자친구가 또 너무 알면 타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놀라움과 어떤 감동과 약간의 그런 눈물 같은 걸 속으로 삼키는 소리? 이런 거?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또 눈치를 채잖아요. 너무 대놓고 막 사랑 얘기, 뭐 연애 얘기 이런 거를 뜬금없이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떡밥 막 여자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해볼 거다. 뭐 연애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연애 완료. 제목을 연애 완료라고 짓겠다. 그래서 입금 완료를 연애 완료라고 지을 거다. 그래서 할 건데 사랑이 무엇인지, 뭐 연애가 무엇인지 이런 걸로 첫 화를 할 거다.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막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뭐 재밌겠다 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완전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도 아무런 의심도 안 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듭니다. 그 막 캠핑 가가지고 이 고기 막 닭갈비랑 뭐 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연애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 영상의 내용과 프로포즈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연애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 결국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결혼은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제 사회적으로 선언.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 얘기를 한번 다룬 거죠. 사실 연애 완료라고 한 것도 숨은 뜻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한다. 이 뜻이 있었는데, 이용당한 측면도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점은
뭐 연애, 결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면서 뭐야 저 소비가 나를 얘기하는 건가? 저 결혼이 혹시 나랑? 이런 걸 좀 기대하면서 약간 제 딴에는 티를 냈다고 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자친구가 거의 모르더라고요. 전혀 1도 몰랐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의 일 이제 영상을 다 업로드 했어요. 되게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했어요. 기차 일정을 맞추느라고. 그래가지고 기차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로 오는 거에서 제가 광명에서 타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가요. 차를 대놓고 광명으로 KTX를 타고 가. 지금은 이용당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 여자친구가 이용당하는 거죠. 유튜브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자친구도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광명에서 탑승, 영상 공개해서 영상을 보게 한 다음에 영상이 끝날 때 등장 이거였어요. 네, 이용 완료.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자리가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서 몇 시 기차야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찍어서 보여줬거든요. 아무튼 뭐 해가지고 자리를 알아냈어. 이제 또 약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失敗に失敗は成功の母だというのと、成功におい、あなたのお母さん失敗だってというのはかなり違う。無駄な考えが多い方。 저희 원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1월 달이면 코로나가 또 한참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막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 KTX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2칸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문이 있고 이게 그림은 좀 그렇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다 알겠죠. 근데 여자친구 자리가 마침 또 끝자리여가지고 뭐 여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원래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뭐 이쪽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쪽에서 나타나서 어딘가 빈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 보는 거를 지켜보다가 뭐 이런 데서 영상을 다 보면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반지를 주면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표를 봤을 때는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역방향인 걸 봤는데 또 그 스토리에 올린 걸 보니까 순방향인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봤더니 여자친구가 이쪽에 앉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명역에서 타가지고 저쪽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꼬아서 생각해가지고 순방향, 역방향, 이쪽 저쪽 뭐 몇 번 열차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막 정신도 없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여자친구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그냥 앉았어요. 빈자리에. 여기 딱 앉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몰래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처럼.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막 이제 저 카카오톡을 보내는 거죠. 다 봤어? 뭐 조회수가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괜히 얘기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이 부분 웃기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기차가 연착됐다 그랬잖아요. 15분인가 뭐 10분이 연착됐는데 근데 안내방송은 그대로 나와가지고 여자친구가 영상을 다 봤을 시간이 아닌데 막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여기로 일어선 거예요. 여자친구가 일어선 거죠. 우뚝 캐리어를 들고. 근데 이제 일어서가지고 계속 이제 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이제 여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들킬까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행이었던 게 유리창으로 이게 비친 여자친구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폰을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들고 있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들고 있더라고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창에 비치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걸로 계속 가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영상이 안 끝났구나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거울을 통해서 결국 프로포즈에 이 거울을 쓴 거예요. 거울은 어떻게든 제 프로포즈에 결국 관여를 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려야 할 말씀 중에 하나고 아무튼 이 거울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계속 보다가 이걸로 딱 돌아왔어요. 세로로 이제 다 본 거죠. 여자친구가 이걸 다 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저한테 거의 옆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안녕 이렇게 저도 이제 되게 어색하고 떨리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 뭐 이러고 이제 여자친구가 엄청 놀랐죠. 여기에 이 사람이 왜 있는 거지? 막 이러니까 막 엄청 놀라가지고 왜 왔어? 뭐야? 여기서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하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포즈를 한 거죠. 결혼하자고. 어떤 거 같아? 막 이렇게 물어봐. 여자친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반지를 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한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보다 더 뒤에 있던 남자분이 여기서 뭐 이제 둘이 정체가 돼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창피하게 저도 또 막 바로 뒤에서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민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반지를 주고 결혼 이제 허락? 그래 좋다. 이거를 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서울역에 와서 차에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놀래키기는 성공.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놀라움에서 이제 감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놀라움에서 놀라움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은 저도 근데 그 기차 안에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짐을 가지고 차에 갔어요. 차에 가면서도 계속 이제 여자친구가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약간 어버버 하다가 그래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냥 새로운 시리즈를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뭔가 약간 자기 얘기나 자기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연애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원래는 감동을 받으려면 혹시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정말이네 이게 돼야지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영상 잘 봄, 프로포즈 잘 받음 이게 두 개가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돼서 어떤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처럼 돼가지고 감동을 선사할 수 없었다. 제가 준 거는 놀라움과 결혼 제안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죠. 너무 감쪽같이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영상의 의미를 설명해줬죠. 제가 구구절절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결혼이라는 건 이러니까 사실 너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그 다음에 그게 됐고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떡밥 회수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후후기를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들었던 거는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좋았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았던 거나 전혀 어떤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했던 게 놀라움 자체가 감동 이런 게 조금 있었대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이거는 후기는 아니고 후기에 있는 건데 마침 또 그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주셨어요. 서울 가서 먹어라. 그래서 이걸 차에서 그래 김밥 그거 있으면 먹자. 나도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식사는 김밥, 엄마 제작 김밥. 이 김밥을 먹고 여운을 조금 즐기면서 막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포즈는 끝이 났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놀래키고 싶다. 성공.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여자친구는 결혼식이나 결혼이나 이런 거에 약간 로망? 이런 게 크게 없대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포즈만 봐도 저는 프로포즈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지 이게 프로포즈다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즘에 동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먼저 살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혼여행이 끝나고 와서 어떤 결혼 생활이 딱 시작되는 그게 되게 뭔가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뭐 결혼식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놀래키고 싶은 것도 저의 어떤 낭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성공했다. 근데 감동을 주고 싶다. 이거는 좀 반반이다. 놀래키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동이 없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는 택도 없었고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놀라기만 하는. 근데 이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았던 게 나름 좀 감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각색이 된 거죠. 결국
결국은 거울이 주연 자리를 차지했다. 거울은 사라지지 않았다. 요 정도가 후기였고, 근데 뭐 놀래키는 프로포즈가 항상 뭐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보면서 서로 좀 맞춰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가면서 결혼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옛날부터 이런 거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아무튼 이게 저의 그 후기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